오, 제주도인가요? 제주도네요. 돌하르방이 딱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돈선체커 박수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제주 항인데요. 바다가 정말 멋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야, 아, 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바다색.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끊어놓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이 도서상간, 이 벽지 지역의 통신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리고 이 변화가 주민들의 삶은 또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더 깊은 섬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더 깊은 섬이요? 또 다른 섬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통신에 대해서 잘 아는 분께 한번 여쭤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들려요? 아버지 들려요? 여보세요? 나야. 오! 아, 그러셨군요. 박소영 기자 아버님을 닮으셨네요. 티는 못 속입니다. 네. 아버지 뭐해요? 집에 있지. 집에 계세요? 아버지 과거에 어떤 일 하셨어요? 여러 곳에 전화, 건설, 보수 이런 거 했지. 아빠 젊었을 때는 통신 환경이 어땠어요? 아유, 형편없었지. 기술 발전이 아주 미약해서 형편없었지. 업무용은 몰라도 개인들이 무선 통신을 할 수 없었지. 지금 그냥 걸어가면서도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그 바로 이웃 집에라도 전화를 할 수가 없고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지.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도 잘 되고 인터넷도 잘 되는 거 보면 어때요? 아이고 감격스럽지. 옛날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날 정도지. 참 불편했지. 알겠어요. 또 이따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 저희 아버지 연세가 지금 1942년생이신데 되게 오래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떠나보시죠. 제가 도착한 곳은 추자도입니다. 가깝고도 먼 섬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배를 타고 2시간이나 달려왔습니다.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은 1,6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업이 주로 생계수단으로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기가 바다 낚시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작고 아담하고 조용한 섬, 그 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추자도 같은 도서 산간 지역은 한때 통신 인프라 구축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케이블 하나 연결하는 데에도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취자도는 어떻게 통신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이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자도 같은 도서 지역은 통신망 구축이 어렵잖아요. 언제 어떻게 통신망 구축이 가능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난 40여 년간 전화에서 기가 인터넷까지 인프라를 쉼없이 고도화해 왔습니다. 육지와 섬 간에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원거리까지 전화와 인터넷 통신 데이터들을 실어 나르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 중계소에서 시작되는 신호는 각 가정과 건물로 이어지는데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재난 상황에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추자섬은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전송로 구간을 이원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안테나 시설이 파괴가 되더라도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핸드폰 서비스도 다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시장 논리로는 좀 불가능한 일이지만 국민 한 명이 있는 곳 어디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철탑 옆 중계소 안쪽인데요. 취자도의 통신을 책임지는 장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바깥에서 중계소를 보고 왔는데 여기에는 또 많은 기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밖에 철탑에 있는 안테나까지 저희가 마이크로웨이브로 무선 통신을 받게 되면 이 장소에서 각 가정이나 건물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섬 내부에는 광케이블 기반의 유선 인터넷망이 구축이 돼서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럼 이 정도 속도면 뭐 육지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뭐 영상통화라든가 OTT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끊김이라든가 지연,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시키고자 섬 내부는 광케이블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품질 향상에 좀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망 구축으로 실제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곳은 추자도로 모이는 낚시꾼들이 향하는 작은 민박집인데요.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사장님, 이곳에서 민박집 운영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어요? 그건 한 40년 가까이 됐죠. 예전에는 그럼 어떠셨어요? 특히 좀 어떤 게 많이 달라졌다 생각 드세요? 이 마을에 몇 집이 안 됐어요. 그 전화가 있는 집을.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그 전화 기다리는 과정에 시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1시간 전부터 가서 그 집에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요즘 민박 손님들은 어떻게 좀 예약을 하세요? 어떻게 받으세요? 지금 거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많이 받고 또 인터넷으로 전화를 받고 예약을 받습니다. 관광 손님이 오고 안 오고는 통신에 좌우된 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통신 잘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또 물어볼 그렇게까지 정도예요?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서울보다 잘 됩니다. 그렇게. 실은 우리 이 핸드폰 자체가 안 터지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기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특히 날씨 보죠. 섬에 이렇게 기상이 매 시간마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막 유튜브도 많이 보고 동영상도 많이 보고. 유튜브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인, 주식을 저희 섬에 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생활 하면서도 충분히 저희도 투자를 하고 육지 도해지에서 사시는 분하고 거의 똑같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엔 병원이 없는 추자도의 유일한 의료시설 추자 보건지소입니다. 특히 의료진들에게 인터넷은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어떤 병원도 통신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병원에서 진료 볼 때 필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을 EMR이라고 하는데요. EMR이 아예 없던 시절에는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차트를 직접 꺼내서 종이로 다 이전 기록을 뒤져봐야만 알 수 있었어요. EMR이 개발되고 나서는 그럴 필요 없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언제든지 예전 기록을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진료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하세요, 보통? 섬 지역의 한계로서 이동 수단이 배 아니면 헬기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특히나 날씨가 많이 안 좋고 바람이 센 날에는 위급하게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럴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또 마이크랑 이 웹캠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 통화를 다른 과 선생님께 걸어서 협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 55km 떨어진 섬속의 섬 추자도. 추자도 주민들에게 통신은 육지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다리였는데요. 일상의 편리함을 넘어 생계 그리고 안전과도 맞닿아 있는 통신. 통신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이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돈선 체커 박소연이었습니다.